호선국 칼럼입니다. 좌파를 진보로 부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의 칼럼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김남국 코인 등 부패 도덕 사건이 잇따르자 진보가 무너졌다. 진보의 위기.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하는 우파나 보수 논객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기홍 대기자 필자는 그런 비판의 전제에 찬성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진보였으면 이런 비판이 가능한데 민주당이 언제 진보였는가? 민주당의 위기를 진보가 무너졌다, 진보의 위기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죠.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나 김호중 같은 자들이 진보는 꼭 도덕성을 내세워야 하냐?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냐? 이런 말을 했다는데 저런 자들을 무슨 진보라고 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이제 이기홍 대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라고 할 때 적어도 지금까지의 용어 사용법에 따르면 진보라고 할 때의 그 핵심 요소는 5가지다. 첫째, 세상의 변화와 새로운 사조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진보라고 한다. 둘째, 인권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을 때. 셋째, 성평등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을 때. 넷째,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이 있을 때. 다섯째, 환경보호를 함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을 때를 대체로 진보라고 불러왔는데 지금 진보랍시고 떠들고 있는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을 이 5가지 기준으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 이것들이 진짜 진보인지 아닌지. 이런 겁니다. 세상은 다양성, 다층성, 탈국경, 탈공간, 최첨단 시대로 질주하는데 한국의 좌파이자들은 여전히 20세기 초중반의 식민착취, 계급투쟁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념적으로 가장 과거에 머물러 있는 집단이다.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수구 꼴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외교와 국제정세를 보는 시각도 구한말로 치면 위정척사파 수준의 인식들을 하고 있다. 또 80년대 브루스 커민스류의 수정주의 사관에 머물러 있다. 극좌나 극우는 폐쇄적이다. 한국 좌파는 우물안 개구리, 우리 민족끼리라는 폐쇄적 민족주의에 감염됐다. 진보의 또 다른 요소, 성평등. 이기홍 대기자도 아주 유머가 있어요. 진보의 또 다른 덕목 성평등에 관한 한 민주당은 얘기도 꺼낼 수 없는 처지다. 충청남도, 사람 이름도 얘기하기가 싫었던가 봐요. 충청남도, 부산, 서울 광역단체장을 필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충남, 부산, 서울은 다 우리 자유파 단체장들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할 수 없이 이름을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에는 안희정, 부산에는 오고돈이, 그리고 서울에는 박원순이였습니다. 이 좌파 광역단체장들을 필두로 지난 6년간 민주당 인사들이 저지른 성폭력 논란은 세계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인권, 북한인권, 대북전단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들의 이념 지향과 맞지 않는 인권은 철저히 무관심하고 옥죄한다. 굴곡진 역사의 희생자를 명예회복시키고 보상하는 것도 우익한테 당한 경우에만 국한하고 좌익에 의해서 자행된 수백 배, 수만 배의 고통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렸다. 도덕성, 윤미향 조국 사태. 도덕성, 윤미향 조국 사태 바닥을 쳤다. 그런데 문재인 다큐 영화로 1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소식에 이르고 보면 후한무치 기록이 계속 경신되어가는 느낌이다. 평등같이 하향 평준화 시켜놓고 무슨 평등이냐.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합리적 이성과 과학적 접근법,
웃기는 소리. 한국의 좌파는 서구의 진보 세력이 맞서 싸웠던 괴담과 선동을 자신들의 최대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당 대표까지 나서서 독극물이니 이완용이 같은 자극적 표현을 하고 나선다. 세계가 우리 대문 앞에서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한국의 좌파는 검은 커튼을 쳐놓고 어둠 속에서 제 식구 눈 찌르기에 여념이 없다. 제도권 좌파의 이러한 질적 변질, 전락은 문재인 집권 때부터다. 그 전까지는 제도권 내 좌파는 어느 정도는 온건 진보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 시대착오적인 좌편향 인사들이 정권 중앙을 차지하면서 온건 진보를 내쫓았다. 권력, 재력, 성을 차지하는 수단으로 진보라는 수식은 유용했다. 사이비 보수인 극우 부패 세력이 이들을 도왔던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 좌파의 진보파리의 실체가 지난 6년간 다 드러났다. 이제는 진보라는 레떼를 스스로 내려놓으라.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 우리는 200만 명을 학살한 크메르 루주, 차베스를 진보라 부르지 않는다. 예, 전문용어로 이들은 극좌라고 부르는 겁니다. 70년대 칠레의 피노체트 군부 정권을 보수라고 부르지 않는다. 피노체트 군부 정권은 우리가 보수라고 부르지 않고 전문용어로 극우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좌파는 진보고 우파는 보수라는 등식을 사용해왔다. 그러다 보니 주사파의 후예들, 계급 민족해방 혁명 망상에 젖은 수구적 이념 세력들이 진보를 자처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취마저 부정하는 일부 극우 세력이 보수의 깃발을 흔드는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언어도단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기영 대기자의 칼럼입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종편의 패널로 나갔던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종편 활동을 했던 방송국은 TV조선이었습니다. TV조선에서 방송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일종의 권고죠. 권고는 제발 좌우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쓰면 되나요? 그러니까 좌는 진보로, 우는 보수로 써 주십시오. 공자님은 세상을 바로잡고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명,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름. 종편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복주사파 극좌 수구꼴통을 좌익이라 부르지 못하고 진보라고 불러야만 했던 겁니다. 또 우리 자유파를 자유파라고 부르지 못하고 좌파들이 잔뜩 오염시킨 낡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보수라고 불러야만 했던 겁니다.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방송, 저는 앞으로 기회가 있어도 더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정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무슨 언론인가?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문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시인, 소설가들, 특히 시인들이 일물일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딱 여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을 텐데 그게 뭘까? 그거 갖고 며칠을 밤을 새고 그러죠. 하나의 사물에는 하나의 이름이, 그것도 가장 적합한 하나의 이름이 있을 거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종북주사파들에게는 수구꼴통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저것들이야말로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꼴통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좌우니 수구꼴통이니 종북주사파니 자유파니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적확한 단어를 쓰면 방송을 안 시켜주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 적어도 고성국TV에서만큼은 저것들을 종북주사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구꼴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우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좌파를 진보라는 단어로 부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진보라고 불러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종북주사파, 이 좌파 수구꼴통들을 절대 진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